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백준 온라인 저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보려고 하는 문제는 1158번에 있는 요세푸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 비율은 이렇게 48.8%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세푸스 문제, 즉 요세푸스 순열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해당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접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 n, k 요세푸스 순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n과 k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당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부터 n번까지 n명의 사람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의정수 k와 n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k는 n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명이 이렇게 원을 둘러싸서 앉아있을 때 k번째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거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원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시 k번째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즉 제거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몇 번째의 순서로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게 바로 이 요세푸스 순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만 그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다고 하면은 1, 2, 3, 4, 5, 6 이제 예제와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일 때, 즉 3개씩 카운팅을 한 다음에 한 명씩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요. 1, 2, 3 해서 첫 번째로 제거되는 숫자는 바로 요 3이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먼저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카운팅을 하실 때에는 이제 제거된 사람의 다음번 숫자부터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5, 6.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5개가 남아있는데 이제 6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7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하나, 둘 해가지고 2라는 사람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3, 6, 2 순서를 따라가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로 요 4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4, 5, 7 하면은 7이 이렇게 삭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엔 3개가 남죠. 그래서 1, 4, 5 해서 5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1, 4, 1 해서 1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4가 사라지는 순서로 이제 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풀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푸실지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일단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열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열은 사실 인덱스 문제 때문에 0부터 6까지 혹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듈로 연산을 이용해서도 약간 트릭을 쓸 수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듈로 연산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카운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제거된 사람이 없을 때는 실제로 다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순번의 지목이 되어서 제거가 된다면은 여기 적혀 있는 값을 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카운팅을 할 때 0이 적혀 있는 것을 마주하면은 카운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3이 사라졌고 순서대로 6이 사라지고 그리고 2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럼 다시 4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첫 번째 가리키고 있는 곳이 0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면 카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0인지 아닌지 또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니라면 또 카운트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다음 번에서도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0이 아니라면 카운트를 할 건데 해당 원소는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0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근데 카운트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을 때 요 K값과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카운트된 7이라는 값을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순번에서는 이렇게 1, 4, 5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다시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다면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하나씩 출력하는 루프를 총 n개, 즉 여기선 7번만 반복을 하면은 현재 앉아있는 숫자를 모두 다 이러한 순서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통해서 직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헬로 월드는 이제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백준의 문제는 뭐 스캔F나 이런 걸 통해서 숫자를 입력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스캔F나 프린트F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로직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간단하게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a라는 것을 만들 건데요. 뭐 여기 1부터 7까지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for를 통해서 0부터 일단 7개라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원소의 개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A0에는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원소인 A6에는 7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요세푸스 순열과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카운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를 한 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K값과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제거된 사람이 몇 개가 되고 있는지 세기 위해서 또 하나의 카운트를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한 개의 카운트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7이라는 숫자는 주어진 거였고 아까 문제에 따라서 K값도 필요하겠죠. 즉 3개씩 카운트한 다음에 해당 원소를 출력을 할 거고요. 요 K값은 문제대로 한다면 스캔F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 7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우리는 given, 즉 알려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로직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로직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for를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for를 쓰니까 그냥 int i를 여기서 선언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i는 7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일단은 아까 전에 a에 들어있는 값은 물론 0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이 0이 아닐 때 if 이게 0이 아니려면은 카운트 값을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루프에서는 뭐 0, 1, 2 세 개의 원소만 보면은 카운트가 증가를 해서 k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카운트가 증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내가 센 카운트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 주어진 k값과 같다면은 이제 여기에 i에 들어있는 값을 제거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출력을 하면은 다음번에 다시 방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i는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운트가 이렇게 k까지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카운트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 14번째 줄부터 24번째 줄까지 있는 for loop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초시계가 59 다음에 0으로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일단은 카운트 값을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루프 카운트를 한 개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할 때는 요 for loop를 나오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이 상태로 동작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for loop가 한 번만 돌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while loop로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즉 요 안에 있는 요 for loop가 몇 번을 동작하는지를 세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7번만 동작을 하면은 즉 이게 7번만 동작을 하면은 사실 7개의 숫자가 다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하면은 뭔가 순서가 지금 이상합니다. 3, 4, 5, 6, 7, 1, 2. 즉 아까 전에는 뭐 3, 6, 2, 7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현재 i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반복을 할 때 시작하는 i가 바로 i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구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값을 한번 j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잠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j라는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 루프가 시작할 때마다 즉 초기에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다음번 루프가 시작될 때는 여기 업데이트된 j가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j 플러스 7까지 즉 7개만 이렇게 뒤지면은 항상 어떤 값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배열을 접근할 때는 i라는 인덱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j가 만약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i가 8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동작을 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인덱싱 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오버플로우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인덱싱 할 때는 모듈로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즉 순환해서 다시 0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루프를 이렇게 만들어 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로직을 살펴보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3627, 514 해가지고 요세프스 문제, 즉 이것을 이렇게 해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 배열의 크기 7이라고 적힌 부분을 그냥 어떤 define 문을 통해 가지고 다 선언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K도 뭐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은 어떠한 조건이든지 잘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요세프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근데 요세프스 문제, 즉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은 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동일하지 않게 접근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당연히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여러분이 푸신 게 바로 정답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배열과 어떤 모듈로 연산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에 약간의 트릭을 줘가지고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다시 문제를 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이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맞나요? 6개인데요. 7개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만약에 이렇게 뭐 어떤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가 있으면은 헤드는 뭐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아까 전에 뭐 J는 I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다음번에 출력할 첫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링크드 리스트, 원형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계속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력이 됐다면은 요 노드는 그냥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드는 바로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즉 이 노드는 얘를 가리키고 있었을 텐데 얘가 얘를 가리키게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트릭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여기가 다음번에 헤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면은 아까와 동일한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뭐 선형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헤드가 있고 헤드는 다음번 원소를 가리키고요. 또 그 노드는 뭐 다음번 원소를 가리키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는, 즉 널 포인터를 이렇게 가리키게끔 만듭니다. 물론 여기 원소가 이렇게 없으면은 헤드 자체가 널 포인트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순환형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결국 요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끔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헤드라는 게 그러면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즉 시작점을 꼭 저장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구조체형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실제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있는 노드를 가리킬 수 있게 어떤 포인터 변수를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도 사실 구조체형을 이용해서 선언을 해도 괜찮고 그냥 단순히 요 주소만 가리키면은 되게끔 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몇 개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장해 주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플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아까 작성했던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할 때는 보통 동적 할당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mlog.c란 mlog 헤더를 바로 넣어도 되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더라도 mlog 펑션과 free 펑션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체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struct 노드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트리에서 노드를 만들거나 뭐 그래프에서 노드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자료형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구조체형에는 뭐 멤버 변수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int value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struct 노드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r 노드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함수를 꾸미기 전에 먼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요. 그래프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프를 만든다기보다 연결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add 노드라는 펑션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먼저 print 노드라는 것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를 다 활용했으면은 delete 노드라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를 이용할 때 다 했던 거니까 금방금방 다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dd 노드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헤더가 먼저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struct node 포인터에 헤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헤드와 밸류를 이렇게 인자로 넘겨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토타입이니까 복사해놓고 자료형만 남겨놓고서 메인 함수 밑에서 실제로 이 상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형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먼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헤드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는 mloc 펑션을 통해서 일단은 힙으로부터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로드 포인터에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할 건데요. 이 템프라는 변수는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어떤 주소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즉 윈도우로부터, 즉 윈도우,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은 우분투긴 한데 어떤 운영체제로부터 현재 메모리를 빌린 다음에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oc 이라는 펑션을 쓰고 한 개씩 가져올 거니까 곱하기 1은 따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곳에는 현재 mloc을 통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템프라는 곳의 value, 즉 템프라는 것도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제 멤버 변수 value 값에다가는 입력받은 value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헤드를 인자로 받았기 때문에 헤드로부터 이제 순환형 링크드 리스트를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노드를 어디에다 붙일지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헤드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몇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상황, 그리고 한 개가 붙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요 정도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헤드도 이제 포인터 변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ptr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tr 로드 값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널일 때에는 이제 헤드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새롭게 생성할 노드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헤드 정보를 그냥 구조체 변수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체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포인터형에 와야겠죠? 한 이유는 헤드에는 요 value라고는 하지만 임시적으로 이거를 요 연결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널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일 때, 즉 헤드는 만들어졌는데 다음번, 즉 순환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을, 즉 헤드 ptr 노드가 새롭게 생성된 주소를 가리키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완성을 해보면은 헤드의 ptr 노드가 템프 값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예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헤드에 현재 원소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헤드는 첫 번째 원소만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노드들은 이제 자신들끼리 순환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드에서 하나가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게끔 예외 처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프에 이제 ptr 이거는 템프를 가리키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문제죠? 템프 PTR이 아니고 이제 PTR 노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드 요 상황인 경우가 바로 요 else 구문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노드에 들어있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서 옆에 있는 노드로 건너가고 또 옆에 있는 노드로 건너가고 옆에 있는 노드로 건너가고 이러면서 이제 어디가 끝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왜 이걸 나눴냐면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널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하나를 정의를 할게요.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봐고요. 이제 커런트 노드에는 주소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헤드의 ptr 노드, 즉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첫 번째 노드의 값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if 헤드의 value가 하나일 때, 즉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혹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것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헤드 밸류가 1이라는 것은 헤드는 있고 이 순환 링크드 리스트에 원소가 하나만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첫 번째 있는 노드에 이제 ptr 노드, 다음번 노드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ptr을 바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템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즉 현재 첫 번째 노드가 새롭게 들어오는 걸 가리키고요. 새롭게 들어온 노드의 다음 주소를 현재 커런트 노드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 노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서로의 주소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졌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쭉쭉쭉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노드를 찾아준 다음에 마지막 노드와 첫 번째 노드 사이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개씩 연결 리스트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제 이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커런트 노드를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번의 주소가, 즉 마지막에 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바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요게 됩니다. 커런트 노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노드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쭉쭉쭉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바로 여기 while loop에서 해주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계속 커런트 노드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드, 즉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두 개가 같아지면 while loop가 빠져나와지니까 마지막 노드일 때에는 그 마지막 노드와 첫 번째 노드 사이에다가 새롭게 생성된 노드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r 노드에다가 템프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템프에 이제 다시 헤드에 이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커런트 노드가 여기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노드를 항상 가리키고 있는 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d 노드 하는 로직이 뭐 이렇게 완성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드에 들어있는
원소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건데요. 실제로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몇 개의 값이 들어있는지 추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 노드는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류 없이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dd 노드를 여기는 이제 초기화를 해줬고요. 헤드에다가 1 이렇게 3을 3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노드라고 해서 헤드를 입력받아서 한번 쭈루룩 출력을 해보는 것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구현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린트는 바로 계속해서 다음 주소로 넘어가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네, 여기가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헤드, 즉 첫 번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일단 커런트 노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부터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널 값이 아닐 때 쭈루룩 계속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예, 프린트 노드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링크드 리스트를 순환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를 통해서 처음을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커런트 노드 값을 다음 노드가 있는 주소 값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결국 루프를 통해서 뺑뺑뺑 도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while문을 쓰게 된다면은 무한 반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아까부터 이제 헤드의 밸류 값에다가 요 링크드 리스트에 몇 개의 노드가 들어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i++ 하면서요. 여기서 요 동일한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 2, 3 3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기서도 mloc 펑션을 통해서 헤드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add node라는 펑션에서도 mloc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현재는 3개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메모리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mloc을 쓰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프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로부터 시작을 하고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모든 노드를 순회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노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헤드라는 값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포인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거와
일단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져와서 템프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즉 이제 템프를 잠정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게 되겠고요. 없애기 전에 템프가 여기가 첫 번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주소의 값을 넣어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nex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할 노드의 개수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value 값을 이용하면은 여기서도 아주 손쉽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next라는 곳에다가는 즉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거냐면은 현재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 노드의 주소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잡았기 때문에 템프라는 것을 그냥 메모리 프리를 해주면은 사용했던 노드를 다 이렇게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뭐 더블 프리나 어떠한 세그멘테이션 폴트 없이 기본적인 코드가 잘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i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반복문을 통하면은 7개를 일단은 제대로 넣을 수 있다. 순환형 이제 순환형 링크드 리스트에 넣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이 기본 골격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우리가 원래의 목적은 요 요세푸스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프린트와 딜리트 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add 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즉 원형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하고서 딜리트 노드를 통해서 메모리 프리 하고서 이제 메인 함수를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 k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잡아보고서 이 솔루션에서 요세푸스 수녀를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골격을 잡아놓고 헤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중요한 k 값을 한번 이렇게 입력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기본적인 로직 자체는 처음에 배열을 이용해서 뭐 카운팅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노드를 셌는지 원소를 셌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한번 int count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초기화를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순환형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있는 노드를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next라는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값이 바뀌는 임시 저장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헤드에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드를 딱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순환형 링크드 리스트를 만나서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 조건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넣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경우, 즉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한 개 이상의 노드가 붙어 있는 순환형 연결 리스트가 있다. 그 부분은 여기 else 구문에서 구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시작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노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트를 한 개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한 개 증가시키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while 루프를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주소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를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고요. 여기부터 로직은 아까 전에 구현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가 k 값이랑 같을 때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무한 루프를 일단은 빠져나가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세프스 순열을 만들기 위해서 노드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헤드라는 곳에 원래는 요 연결 링크드 리스트의 시작점을 가리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 헤드 정보에다가 좀 트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k개를 셌고 k개에 이제 k번째에 있는 원소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있는 노드부터 다시 한번 순환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헤드 값에다가 약간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값이 사라졌기 때문에 헤드에 붙어있는 밸류 값을 한 개를 지워주고 그리고 프리를 통해서 아까 삭제한 노드를 없애주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것은 뭐 쉬우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킬 수 있도록 여기다 장난을 쳐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것은 next에 있는 어떤 값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주소 정보를 통해서 헤드 값을 약간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를 삭제해줄 준비를 하는 건데 밸류 값을 한 개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next 현재 주소에 있는 이제 노드를 삭제해 줌으로써 동일한 솔루션을 구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한번 그리고 k 값을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for loop를 통해서 7번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아까 전에 3625 147 3625 147 네, 틀렸네요.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디버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노드가 있는 주소 값을 직접 하나씩 찍어 보면서 찾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디버깅 하는데 뭐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 빠뜨렸던 부분이 하나의 노드를 삭제하는 데 있어서 삭제한 다음에 앞에 있는 노드와 그 다음번에 있는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주석으로 처리하고 있는 48번째 줄, 42번째 줄, 그리고 여기 59번째 줄, 요 세 개의 문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next 값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이제 next라는 노드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next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정보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로직은 똑같으니까 이제 따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전 주소를 넣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줬고 next의 next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next의 값을 priv라는 변수 값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개 삭제하기 전에 이제 priv가 가리키고 있는 다음번의 주소 값을 이제 next의 next ptr 노드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연결선을 이어줬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요 print 노드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을 했었고요. 이것을 삭제하고서 그리고 솔루션 펑션에서도 제가 임의로 주소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바꿔놨었는데 원래대로 돌이켜서 실행을 해보면은 3627 511 3627 511 514 511가 아니고 514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전에 배열을 통해서 구현을 했어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강의에서는 연결 링크드 리스트도 한번 구현을 해보았고, 그리고 그래프와 관련된, 트리와 관련된 비슷한 테크닉들을 이렇게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응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만이 정답도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푼 편에 속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원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만약에 실제 코딩 테스트에 나간다고 하면은 다 떨어질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현재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일부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한번 이 정도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